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쳐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 더 생각해도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두 문장 사이에는 묘한 역설이 숨어 있다. 지혜롭다고 불리는 사람이 오히려 쓸데없는 것에 골몰하고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정작 중요한 것을 외면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솔직한 자화상이다. 총명한 사람일수록 머릿속이 쉬지 않는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남의 속마음을 추측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불합행을 미리 상상하며 밤을 지새운다. 그 뇌리를 가득 채우는 상념들 중 진짜 삶의 보탬이 되는 것은 얼마나 될까? 반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막상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지금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 생각의 방향과 깊이가 모두 엇나간 것이다. 진정한 지혜란 어쩌면 이 두 극단 사이에 좁고 고요한 길을 걷는 것인지도 모른다. 생각해야 할 것은 끝까지 생각하되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분별력, 그 분별이야말로 평생을 갈고 닦아야 할 가장 어려운 기술이다.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멈추지 않는다. 슬프다는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이 슬픔을 없애지는 않지만 슬픔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게 해준다. 슬픔은 인간이 가진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슬픔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 해는 오늘도 떴고 새는 오늘도 울고 강물은 오늘도 흐른다. 내가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움직인다. 그 움직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 슬픔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저들의 장애가 있음으로써 내가 건강한 줄 알겠습니다. 저들이 없으면 나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과연 감사인가? 아니면 비교의 추악함인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누군가의 장애를 바라보며 내 건강함을 떠올리는 순간 그 마음속에는 안도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자란다. 하지만 이 문장들이 말하려는 것은 단순한 비교의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는 서로를 통해 존재한다는 더 깊은 연결의 이야기다. 건강함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가치를 드러낸다. 젊음도 풍요도 깨끗함도 마찬가지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발짝 비켜서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못났다고 글쓴이는 자신을 꾸짖는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한 발짝을 물러서는가? 지하철 계단 앞에서, 무거운 짐을 든 노인 앞에서, 울고 있는 이웃 앞에서 이유를 댈 수 있는 한 발짝, 핑계를 붙일 수 있는 외면, 그것이 쌓여 우리의 일그러진 초상화가 완성된다. 저들이 없으면 나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문장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실의 말이다. 우리는 서로의 맥락 속에서만 비로소 누군가가 된다. 공짜로 받으면 귀한 줄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삶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모두 공짜다. 맑은 공기, 따스한 햇살, 하얀 눈,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나 자신. 그 공짜의 무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그것을 잃어본 후에야, 혹은 잃을 뻔한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다. 귀가 아픕니다. 주위가 소란할 때일수록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야지. 세상이 이토록 시끄러워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시장에도, 버스에도, 찻집에도, 인터넷에도, 뉴스에도, 신문에도, 어디를 가도 목청을 높이고 주장을 외치고 자신의 말이 옳음을 증명하려는 소리들이 가득하다. 그 속에서 귀는 아프고 마음은 피로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목소리들이 그 소음 속에 묻혀버린다. 높이 지르는 소리는 오히려 세상의 소요 속에 묻혀버린다. 이 문장이 얼마나 정확한 관찰인지, 가장 큰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의 말이 가장 적게 기억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반면 조용하고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소음이 가라앉은 후에도 오래 남는다. 속삭임이 때로 외침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이유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하나의 언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섣불리 반응하지 않는 것, 내 안의 소음을 먼저 가라앉히는 것.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짜 소통이 시작된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말의 크기를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늘리라는 뜻이다. 세상이 소란할수록 조용해질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행여 떨어질까 하여 언제나 걱정합니다. 부자는 혹시 재산을 잃지 않을까 하여 언제나 걱정합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이 더 많이 두려워한다. 권력의 꼭대기에 선 사람은 사방이 절벽이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나락이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쏟아붓는 에너지와 전략과 두려움, 그것이 과연 편안히 살아가는 서민의 하루보다 풍요로운 삶인가? 재산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다. 쌓아둔 것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진다. 시세를 확인하고 관계를 관리하고 혹시 모를 사기를 경계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그 관리의 무게가 가난한 사람의 걱정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 걱정 없는 가난함이 걱정 가득한 부유함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자유롭다. 물론 가난 자체를 미화할 수는 없다. 없어서 굶고
없어서 병을 못 고치고 없어서 자식을 교육하지 못하는 고통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당함에서 오는 자유, 만족에서 오는 평화, 그것은 어떤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임을 이 문장은 조용히 상기시켜준다. 복이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어서 거두는 것이다. 복을 지어가는 인연은 화려하지 않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친절, 작은 성실함이 쌓여 언젠가 복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언제 싹이 틀지, 언제 꽃이 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오늘 내가 뿌리는 친절과 정직과 배려의 씨앗들, 그것이 내일의 복이 된다. 강물이 흘러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와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오래 사신 겁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강으로 돌아오지 않듯 사람의 시간도 그러하다. 지나간 하루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슬픈 사실이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사실이기도 하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지금 이 만남이 유일하고 지금 이 감정이 다시는 없을 것임을 안다.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살았다는 증거다. 이 역설적인 위로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된다. 어린 시절의 하루는 왜 그리 길었는가? 낯선 것들이 가득하고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넘쳤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새로웠기에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나이가 들수록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고 새로움보다 익숙함이 쌓이면서 시간은 점점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시간을 다시 늦추는 방법은 무엇인가? 익숙한 것에서 새로움을 찾는 것, 같은 길을 걸어도 어제와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 그 새로운 눈이 시간의 밀도를 높여준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겁고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하고 귀하여도 근심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제 삶 앞에서는 쉽게 잊는다. 조금 더를 외치며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미 충분함 속에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돌아서서 후회하는 것, 그 시시비비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음 한 번 바꾸면 그만 이것만, 그 마음 한 번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만족하지 못하고 가는 세월만 안타깝게 여긴다면 비록 천년도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살았다는 느낌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온다. 메추리는 연못의 물 한 모금이면 되고 쌀벌레는 쌀 몇 톨이면 족하지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주 작습니다. 자연은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다. 메추리는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날아오른다. 쌀벌레는 몇 톨의 쌀로 하루를 살아낸다. 그들에게는 내일을 위한 저장이 없다. 오늘의 배부름만이 있을 뿐이다. 그 단순함이 그들의 삶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든다. 인간이 내일을 위해 저장을 시작한 순간, 그리고 남을 자신의 뜻에 복종시키려 한 순간, 부와 권력이라는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글쓴이는 말한다. 날카로운 통찰이다. 저장은 불안에서 시작된다. 내일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부족할지 모른다는 공포, 그 두려움이 쌓이고 쌓여 탐욕이 되고 탐욕이 불평등을 낳고 불평등이 갈등을 부른다. 물론 인간의 예측 능력과 저축 본능은 문명을 만들어낸 힘이기도 하다. 내일을 준비했기에 오늘이 있고 저장했기에 나누어 줄 수 있었다.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충분함과 과함 사이의 선을 긋는 지혜, 그것이 문명인의 과제다. 잎새는 가지를 떠날 때 가장 가볍다. 나도 그렇게 떠나고 싶다. 나조차 모르게 삶의 마지막도 어쩌면 가장 가벼운 순간이어야 하지 않을까. 가을이 있고 밭이 있고 산이 있는 곳에서 아담하게 살고 싶다는 꿈 누구나 품고 있다. 그런데 언제나 단서가 붙는다. 퇴직 후에 늙거든 그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지금 이 순간의 소박함을 선택하는 용기가 먼 훗날의 행복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현명할지 모른다. 양식 많은 집엔 자식이 귀하고 보름달 뜨면 구름 자주 끼고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불어대지. 세상 일이란 모두 이런 거야. 이 목록을 읽으면 처음엔 우스워지고 다음엔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지막엔 쓸쓸해진다. 양식 많은 집엔 자식이 귀하고 아들 많은 집엔 굶주림이 있고 높은 벼슬아치는 꼭 멍청하고 재주 있는 인재는 재주 필 길 없다. 완전한 복을 갖춘 집은 드물고 지극한 돈은 늘상 쇠퇴하기 마련이다. 보름달이 뜨면 구름이 끼고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분다. 자연도 완벽한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 이것이 우주의 균형 감각이다. 한쪽이 넘치면 다른 쪽이 채워지고 너무 밝으면 어둠이 찾아오고 너무 아름다우면 시들기 마련이다. 이 이치를 알면 역경 앞에서도 덜 무너지고 성공 앞에서도 덜 교만해진다. 나 홀로 웃는 까닭아는 이 없을걸. 이 문장에서 글쓴이의 고독하고도 자유로운 웃음이 느껴진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 미소, 억울해하거나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세상의 이치구나 하며 담담히 웃어넘기는 여유, 그 여유가 황혼의 지혜다. 참는다는 건 용서한다는 것일 테고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인생 길이 험하기가 산보다 험하고 물보다 험하다지만 험한 이유는 지형에 있지 않고 오직 변덕스러운 사람 마음 때문이라는 것. 이 진단이 맞다. 산길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물길은 흐르는 방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제의 지도가 오늘은 쓸모없다. 그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 공부의 핵심이다.
없으면 더 좋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 당신이 떠난 후에야 가려지는 자리,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세 가지 분류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된다. 없으면 더 좋은 사람, 존재 자체가 피해가 되는 삶,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없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삶,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 그 빈자리가 진공처럼 느껴지는 삶,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런데 이 질문을 직업적 성취나 사회적 위치로 대답하려 하면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란 꼭 대단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니다. 매일 아침 등굣길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던 경비 아저씨, 동네 구석에서 조용히 꽃을 팔던 할머니, 항상 먼저 안부를 물어보던 이웃, 그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공백이 그 답이다. 당신이 떠난 후에야 가려지는 자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가치를 잘 모른다. 늘 거기 있었으니까. 하지만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든든했는지, 얼마나 웃음이 많았는지 비로소 보인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삶에 크든 작든 그런 자리로 남아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물음은 어제의 나를 평가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질문이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마지막 질문이 모든 것을 독자에게 돌려보낸다. 글쓴이는 말을 마치며 조용히 거울 하나를 내민다. 그 거울에 비친 얼굴을 직면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얼굴을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갖는 것, 그것이 이 글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청이다.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며 타인 속에서 나를 보고 침묵 속에서 말하고 만족함을 알고 가볍게 살고 세상의 이치 앞에 웃을 수 있으며 떠난 후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한 빈자리로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이 글이 조용히 가리키는 삶의 방향이다.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 꼭 대단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조용히 따뜻하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면 충분하다.